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 등과 함께 공개한 녹취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검사가 현직 검사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해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 가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이거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180도 전혀 달라진 진술을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전부 기각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법정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진술에 그러니까 유지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언급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하면 더 추가 영장을 쳐서 계속 기소를 해서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도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가 수사 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하면 내가 더 당신을 추가 수사 계속 해가지고 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 막고 있거든, 못하게 하고 있거든, 라고 일종의 회유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대목은 이화영 씨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데 이화영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굉장히 많죠. 당시에 주변을 탈탈 털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사. 그러니까 하여간 온 집안을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할 지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인 수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대표 수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현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기법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표현으로 꼬린이라고 하죠. 이재명 당시 대표를 꼬린, 그러니까 구속시키기 위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을 꿰맞추기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꼬린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반감해주거나 풀어주거나 뭐 보석으로 내보내주던지 더 추가 기소하지 않을게라고 일종의 딜, 내고 이런 것을 하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다. 진술 설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빌드업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런 발언, 저 사람한테 이런 발언 다 종합해서 결국에 주범은 누구? 이재명.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어떤 진술 설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3심 마무리 다 된 것이다. 끝난 건데 근데 이걸 왜 자꾸 들쑤시냐. 검찰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감찰을 하게 하거나 3심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되짚어보게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 전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제기가 된 바입니다. 이 녹취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23년 6월 19일입니다. 19일. 예. 그때 막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들이 막 변하고 있었고 이 녹취가 나온 이후 얼마 안 돼서 다시 증언이 번복되는 그 시기 중간에 이 녹취가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 19일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줬어요라는 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네. 이 진술 조선 또 하루 전에 6월 18일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 실전에 그 5월 정도에 우리가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6월까지 넘어오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번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번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는 실제로 박상현 봉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조서를 준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진술을 정확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종범으로 할 수 있는 듯한 자백이 필요하고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녹취 내용 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녹취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도지사를 잡기 위해서 이 피의자였던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회유가 있었거나 그리고 변호사들과의 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플리바게닝 의혹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야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가요. 이런 게 이제 지금 회유라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박상현 검사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부의 맥락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검사가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진술 번복을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부의 명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의 주장한 부분을 제가 이제 박 검사의 지적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검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는 부분을 해석하자면 박 검사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나를 종범으로 그러니 죄가 덜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종범이 되지. 당신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종범이 되냐. 왜 자꾸 종범을 해달라고 하냐. 이런 취지로 보여요. 박상용 검사의 반론은. 그럴 거였으면 왜 보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왜 추가 수사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가 맡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거부할 거면 정확하게 거부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자백이 필요해야만 종범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끊었다면 박성현 검사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뭐 재증언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예. 몇 번 부르겠지만 본격적인 수사 거부 날인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예. 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저는 박상현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위니까 이제 예. 관련된 게 있으면 진술을 하세요. 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는 건 진술을 해주세요라는 거는 네. 이건 수사에서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주장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 증거에 입각해서 했으면 예. 박상현 검사가 이 통화 녹취에서 사실만 얘기하세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뭐 주범이고 종범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사실만 얘기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보면 네.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도 저도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정말 다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예.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이런 표현들이 자꾸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 요구하시는 건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예. 있다는 그래서 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다 펴보면요. 예. 실제로 답답해서 전화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검사 측이 먼저 주장한 것처럼 읽히는 맥락이 많고요. 예.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진술 이후에 그건 어떤 정황이죠? 그러니까 진술 이후에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는 변론을 해왔는데 예.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녹취가 저는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알았고 그 이후에 박상현 검사랑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여부를 그렇습니다. 그 진술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사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전날 6월 18일에 진술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 전에 서민석 변호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이제 어제 그 낮에 발표를 하셨고 공개 녹취를 어제 KBS 보도에도 추가 녹취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공개를 하면 네. 이게 오해 소지가 좀 더 없고 맥락을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모든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나올 겁니다. 아, 지금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사실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예. 하나씩 박상현 검사나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공개했으면 전체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검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녹취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이야기가 드러나도 보면 예. 실제적 진실이 국정조사에서 더 한층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공개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공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23년 6월 19일 녹취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인의 녹취. 이 날 말고 다른 녹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녹취 말고 예. 이전 녹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예. 내용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사후에 알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아, 예. 않았습니까? 그것이 6월 19일 이전에 있었던 녹취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6월 19일 이전이면 그건 몰랐다. 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는지를 서민석 변호인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녹취인가요?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박성현 검사에게 이런 플리바겐 행위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서 예. 이 부분은 박 검사하고 국정조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범과 종범. 예.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꾸 감형, 네. 협조하면 감형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감형이 되려면 당신들이 종범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종범이 되려면 주범. 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없다 그런 게. 네. 지금 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실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300만 불에 대한 것을 진술 번복하면 이재명 지사를 결국 팔게 되는 건데 그 죄책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300만 불을 인정해서 그게 공범화가 되면 300만 불을 사실 1,000원씩만 쳐도 30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30억 이요? 드러나는데 예. 30억, 예, 3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드러나는데 네. 우리 현행법상 10억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내리게 선고되게 될 건데 그러면 당신 오히려 더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예.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진술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다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팔거나 하는 주장이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됐던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박상현 검사가 답답해서 저는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앞서 서민석 변호인이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가 지목된 후에 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지사를 팔게 한 당시 변호인이었다라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목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거기에 반대되는 거여서 서민석 변호인이 그런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제도 밝히셨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다 했고 이후에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결국에서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 앞서 이제 국정조사 때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언제 정도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공개하라라고 하는 주장들은 한 번에 다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하나씩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